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엄마의 빨강머리엔 31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퀸스 입시 준비반이 만들어지다. The original title is An Invitation to Queen's Class. 이제 앤이 퀸스 입시 준비반에 들어갈 것 같아요. 빨간머리엔 루시모드 몽고메리 지음. Anne of Green Gables is written by 루시모드 몽고메리. 준비되었나요?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앤 셜리! 네. 마릴라는 뜨개질하던 것을 무릎에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눈이 피로했다. 요즘 들어 눈이 피곤해지는 일이 부쩍 잦아서 다음번에 시내에 가면 안경을 바꿔야겠다고 막연히 생각했다. 집은 어둑어둑했다. 11월에 황혼이 짙게 내린 초록지붕지 부엌에는 난로에서 춤추는 화염만이 빨갛게 불을 밝혔다. 애는 난로 앞 깔개에 몸을 동그랗게 말고 엎드려 단풍나무 장작에 스며있던 수백 년의 여름 햇살이 경쾌하게 뿜어져 나오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애는 읽던 책이 바닥에 떨어진 줄도 모르고 입을 벌린 채 미소를 흘리며 몽상에 빠져 있었다. 안개와 무지개에 둘러싸인 스페인의 찬란한 성들이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솟아올랐다. 공상 속에서 펼쳐지는 놀랍고도 흥미진진한 모험은 언제나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고 현실에서처럼 말썽에 휘말리지도 않았다. 말라는 다정한 눈길로 앤을 바라봤다. 불빛이 어둠 속에서 그림자로 은은하게 녹아들지 않았다면 보이지도 않았을 것이다. 사랑하는 마음은 말과 행동으로 알 수 있게 표현해야 한다는 사실을 마릴라는 몰랐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는 만큼 더 크고 깊게 빼빼 마른 잿빛 눈의 여자아이를 사랑하고 있었다. 앤에 대한 사랑이 지나친 게 아닐까 하는 걱정마저 들 정도였다. 앤에게, 아니 인간에게 이렇듯 끔찍이 마음을 쏟는 것은 죄악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덜했다면 그렇게까지 엄하고 냉정하게 교육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교육 방식으로 자신도 모르게 속죄하고 있는 사실을 마릴라는 모르고 있었다. 확실히 앤은 마릴라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혀 몰랐다. 가끔은 마릴라를 기쁘게 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고 마릴라는 동정심도 이해심도 부족한 게 틀림없다며 아쉬워했다. 그러나 마릴라가 베풀어준 것들을 떠올리며 그런 스스로를 나무랐다. 앤, 오늘 낮에 내가 다이아나와 나갔을 때 스테이시 선생님이 다녀가셨단다. 마릴라가 불쑥 말했다. 선생님요? 아, 어떻게 제가 없을 때 오셨네요. 절 부르시지 그러셨어요, 아주머니. 바로 저기 유령의 숲에 있었거든요. 요즘 숲이 정말 아름다워요. 고사리나 빛이 고운 나뭇잎들, 풀 산딸나무처럼 작은 식물들은 모두 잠이 들었어요. 꼭 누가 봄이 올 때까지 자라고 나뭇잎 이불을 덮어준 것 같아요. 달이 밝게 떴던 어젯밤에 무지개 스카프를 두른 잿빛 요정이 몰래 와서 그랬나 봐요. 다이아나는 그런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해요. 유령의 숲에 유령이 있다고 상상했다가 엄마한테 혼난 걸 잊지 못한대요. 그 일은 다이아나의 상상력에 아주 나쁜 영향을 주었어요. 상상력을 망가뜨린 거예요. 린다 아주머니는 머틀벨을 메마른 사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루비 길리스한테 왜 머틀벨이 메마른 사람이냐고 물었더니 아마 애인한테 배신을 당해서 그럴 거래요. 루비 길리스는 오로지 남자 생각밖에 없어요. 갈수록 더 심해져요. 남자 얘기를 하는 건 괜찮지만 그렇게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다이아나와 전 평생 결혼하지 않고 멋진 독신으로 같이 살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이아나는 선뜻 결심을 못하네요. 거칠고 무례하고 못된 남자랑 결혼해서 새 사람으로 교화시키는 게 더 고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린 요새 진지한 대화를 많이 나눠요. 이제는 많이 컸으니까 유치한 얘기들은 안 어울리잖아요. 14살이 다 됐는데 그건 그만큼 숙연한 일이거든요. 아주머니, 스테이시 선생님이 지난 수요일에 여자아이들을 개울가로 데려가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0대에 어떤 습관을 익힐지, 어떤 이상을 품을지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고민해도 지나치지 않다고요. 20살쯤이 되면 인격이 형성되어 평생을 살아갈 기초가 다져지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그 기초가 흔들리면 그 위에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세울 수 없다고도 하셨어요.
다이아나하고 전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굉장히 진지했어요, 아주머니. 우린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해서 올바른 습관을 들이고 최대한 많이 배우고 될 수 있는 한 분별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20살쯤이 되면 우리의 인격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게요. 20살이 된다고 생각하면 오싹해요, 아주머니. 너무 나이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어른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겁이 나거든요. 그런데 낮에 스테이시 선생님이 왜 오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다, 앤. 입도 뻥긋할 틈을 안 주는구나. 내 얘기를 하셨단다. 제 얘기요? 앤은 살짝 겁먹은 표정이었다. 그러더니 얼굴이 빨개져서 소리쳤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요.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아주머니. 정말이에요. 그런데 깜빡 잊었어요. 어제 낮에 학교에서 캐나다 역사 시간에 배너를 읽다가 스테이시 선생님한테 들켰거든요. 제인 앤드루스가 빌려준 책이에요. 점심시간에 읽고 있었는데 전차 경주 부분에서 수업이 시작된 거예요. 결과가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물론 배너가 이길 줄은 알았지만요. 만약 지면 인과응보가 아니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책상에 역사책을 펴놓고 책상이랑 무릎 사이에 배너를 감춰놓고 읽었어요. 캐나다 역사를 공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시간 내내 배너에 푹 빠져 있었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스테이시 선생님이 통로로 걸어오시는 것도 몰랐어요. 갑자기 고개를 드니 선생님이 나무라는 눈길로 내려다보고 계시지 뭐예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아주머니, 특히 조시파이가 킥킥 웃을 때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스테이시 선생님은 말없이 배너만 가져가시더니 쉬는 시간에 불러서 말씀하셨죠. 제가 2가지 점에서 크게 잘못했다고 하셨어요. 하나는 공부 시간을 낭비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역사책을 읽는 척하면서 소설책을 본 게 선생님을 속이는 행동이었다고요, 아주머니. 전 그때서야 제 행동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충격이었죠. 전 펑펑 울었고 스테이시 선생님께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용서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뉘우치는 의미에서 일주일 동안 배너에는 손도 대지 않고 전차 경주의 결과도 들춰보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스테이 선생님은 그럴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아무 조건 없이 절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까지 오셔서 아주머니께 그 말씀을 하셨다니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스테이 선생님은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셨다, 앤. 내가 괜히 양심에 찔려서 그렇게 생각한 게지. 그리고 학교에 소설책을 가져가면 안 돼. 넌 소설책을 너무 많이 읽더구나. 내가 어렸을 땐 소설 같은 건 쳐다보지도 못했다. 앤이 항의했다. 배너는 훌륭한 종교서적인데 어떻게 소설책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주일에 읽기에는 너무 흥미진진해요. 그래서 전 평일에만 읽는단 말이에요. 게다가 요즘은 스테이시 선생님이나 앨런 사모님이 14살이 되려면 아직 석 달이 남은 13살 여자아이에게 적당하지 않다고 하신 책은 안 읽어요. 스테이시 선생님이 제게 약속하자고 하셨거든요. 언젠가 제가 유령의 집에 끔찍한 불가사의란 책을 읽는 것을 선생님이 보셨어요. 그 책도 루비 길리스에게 빌린 거였는데 아주머니 정말 으스스하고 재밌는 책이었어요. 몸속에서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니까요. 하지만 선생님이 그 책은 굉장히 어리석고 불건전한 책이니까 더 읽지 말고 그런 비슷한 책도 읽지 말라고 하셨어요. 앞으로 그런 책을 읽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그 책을 결말도 모른 채 돌려줘야 한다니 갈등이 됐어요. 하지만 전 스테이시 선생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련을 이기고 책을 돌려줬어요.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기쁘게 하려고 뭔가를 한다는 건 정말 멋진 일 같아요, 아주머니. 글쎄다, 난 등에 불을 켜고 일이나 해야겠다. 스테이 선생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도통 관심이 없구나. 넌 내 말밖에 다른 건 흥미가 없지. 아니에요, 아주머니. 정말 듣고 싶어요. 이제 한마디도 하지 않을게요. 제가 말이 너무 많다는 건 알지만 고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떠들긴 해도 참고 안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면 제 말을 믿으실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아주머니. 앤이 깊이 뉘우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스테이시 선생님이 상급반 학생들 중에서 퀸스에 들어갈 아이들을 모아 입시 준비반을 만드신다더구나. 방과후에 1시간씩 과외 수업을 하겠다며 말이다. 그래서 오라버니하고 내게 널 그 반에 넣고 싶은지 물으러 오셨단다. 내 생각은 어떠니, 앤? 퀸스 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되고 싶니? 아주머니, 제가 평생 꿈꾸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6달 동안 루비와 제인이
입시 공부 얘기를 한 뒤로 계속요. 하지만 저한테는 아무 소용없는 일 같아서 말씀 안 드렸어요. 정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돈이 많이 들지 않나요? 프리시 앤드루스는 기하학도 저보다 잘했는데 학교를 마치는데 150달러가 들었다고 앤드루스 아저씨가 그러셨어요. 앤이 무릎을 세우고 두 손을 맞잡았다. 그런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 없다. 오라버니와 내가 널 키우기로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주고 교육도 부족함 없이 받게 하겠다고 마음먹었단다. 난 그럴 필요가 있건 없건 여자도 자기 생계를 꾸릴 능력을 갖추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 오라버니와 내가 여기 있는 한 초록지붕집은 언제까지나 내 집이지만 한 치 앞도 모르는 세상에서 사람 일을 누가 알겠니? 대비는 해둬야지. 그러니 내가 좋다면 퀸스 입시 준비반에 들어가도 된단다, 앤. 아,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앤은 마릴라의 허리를 와락 껴안았다. 그리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마릴라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아주머니랑 매슈 아저씨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있는 힘껏 열심히 공부해서 아주머니와 아저씨께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게요. 계약 점수는 크게 기대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다른 과목은 열심히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넌 잘해낼 거야. 스테이시 선생님도 내가 영리하고 부지런하다고 하시더구나. 마릴라는 스테이시 선생님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하지는 않았다. 혹여 앤이 자만할까봐 걱정이 되어서였다. 너무 무리해서 책만 파고들 필요는 없다. 서두를 것도 없고 입학시험까지 1년 반이나 남았잖니. 그래도 제때 시작해서 기초를 튼튼히 다져놓는 게 좋다고 스테이시 선생님이 그러시더구나. 이제부터 공부가 더 재밌어질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생겼으니까요. 엘렌 목사님이 누구나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충실히 그 목표를 쫓아야 한대요. 다 먼저 가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댔어요. 스테이시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되는 건 가치 있는 목표죠, 아주머니? 선생님은 정말 고귀한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앤이 행복에 들떠 말했다. 퀸스 입시 준비반이 계획대로 결성됐다. 길버트 블라이드와 앤 셜리, 루비 길리스, 제인 앤드루스, 조시 파이, 찰리 슬론, 무디 스퍼전, 맥퍼슨이 입시 준비반에 들어갔다. 다이아나는 부모님이 퀸스에 보낼 생각이 없다고 해서 빠졌다. 앤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없었다. 미니메이가 호두염을 앓았던 그날 밤부터 앤과 다이아나는 무슨 일에서든 떨어져 본 적이 없었다. 퀸스 입시 준비반이 방과 후에 학교에 남아 과외 수업을 받던 첫날 저녁, 앤은 다이아나가 다른 아이들 틈에 섞여 느릿느릿 교실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봤다. 다이아나가 혼자서 자작나무 길과 제비꽃 골짜기를 걸어갈 생각을 하니 당장이라도 따라 뛰쳐가고 싶었지만 간신히 마음을 눌렀다. 뭔가가 목구멍까지 차오르며 울컥해서 황급히 라틴어 문법책을 들어 그렁그렁한 눈물을 감추었다. 절대로 길버트 블라이드나 조시파이에게 눈물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에는 슬픔에 잠겨 말했다. 하지만 아주머니, 다이아나가 혼자 나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로 지난 주일에 앨런 목사님이 설교에서 말씀하셨던 죽음의 쓴잔을 맛본 느낌이었어요. 다이아나도 같이 입시 공부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렇게 불완전한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다고 린다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죠. 린다 아주머니 말씀들이 위로가 안 될 때도 많지만 그래도 맞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퀸스 입시 준비반은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제인하고 루비는 선생님이 되는 게 제일 큰 꿈이래요. 그런데 루비는 아이들을 2년만 가르치다 결혼할 거고 제인은 평생 선생님으로 살면서 결혼을 절대 하지 않겠대요. 선생님이 되면 월급을 받지만 결혼하면 남편이 돈도 안 주고 생활비 달라고 하면서 되레 버럭거리기만 할 거라고요. 제 생각인데 이건 제인의 아픈 경험에서 나온 것 같아요. 린다 주머니 말이 제인 아버지는 성질만 부리는 괴짜에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인색하대요. 조시파이는 그냥 공부만 하려고 가는 거래요. 자기는 굳이 돈을 벌 필요가 없다고요. 남의 신세를 지는 고아들이야 서둘러 돈을 벌어야겠지만 자기는 다르다나요? 무디 스퍼전은 목사가 될 거래요. 린다 주머니는 그 애가 이름에 걸맞게 살려면 목사밖에 할 게 없을 거래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요, 아주머니. 무디 스퍼전이 목사가 된다고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요. 그 애는 얼굴도 크고 뚱뚱한 데다 파란 눈은 조그맣고 귀는 무슨 덮개처럼 뾰족해서 되게 재밌게 생겼거든요. 그래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좀 더 지적인 모습으로 바뀔지도 모르죠. 찰리 슬론은 정치학을 공부해서 의회에 들어갈 거라고 하지만 린도 아주머니 말씀으로는 절대 정치인이 못 될 거래요. 슬론 씨네 식구들은 전부 정직한데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은 나쁜 놈들 뿐이라면서요. 앤이 카이사르를 펼치는 것을 보고 마릴라가 물었다. 길버트 블라이드는 뭐가 되고 싶다든? 길버트 블라이드의 부부가 뭔지 그런 게 있긴 한지 전 잘 모르겠어요. 앤이 무시하는 말투로 말했다. 길버트와 앤은 이제 공공연히 경쟁했다. 지금까지는 앤 혼자 일방적으로 경쟁했지만 이제 길버트도 앤처럼 1등을 놓치지 않기로 결심한 게 분명해 보였다. 길버트는 앤에게 훌륭한 경쟁 상대였다. 나머지 학생들은 두 사람의 성적이 월등하다는 것을 내심 인정했고 둘과 경쟁 같은 것은 꿈도 꾸지 않았다. 길버트는 연못에서 사과했다가 거절당한 뒤로 앤과 경쟁하는 것 외에는 앤셜리의 존재를 아예 무시했다. 다른 여학생들과는 대화도 하고 농담도 주고받았으며 책을 바꿔보거나 퀴즈도 냈다. 그리고 공부나 다른 계획들을 의논했고 기도회나 토론클럽이 끝나면 그중 한 명과 집까지 같이 걸어가기도 했는데 앤셜리만은 그야말로 단칼에 무시했다. 앤도 무시당하는 게 유쾌하진 않았다. 머리를 치켜들며 아무 상관없노라고 혼잣말을 해봐도 소용없었다. 마음속 깊은 곳, 변덕스럽고도 여성스러운 앤의 작은 심장은 신경이 쓰인다고. 반짝이는 호수에서 같은 기회가 한 번 더 찾아오면 그때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리라고 말하고 있었다. 길버트에 대해 간직했던 오랜 분노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을 깨닫고 앤은 속으로 당황스러웠다. 분노라는 동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때였다. 기억나는 사건과 감정들을 전부 떠올리고 해묵은 분노를 한껏 채워보려 노력해도 허사였다. 호수에서 만난 그날 분노가 마지막 몸부림을 치며 사라졌다. 애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을 용서하고 다 잊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길버트를 비롯해 그 누구도 심지어 다이아나조차 앤이 못되고 거만하게 굴었던 지난날을 얼마나 후회하는지 짐작하지 못했다. 앤은 그런 감정을 망각 속 저 깊이 묻어두기로 결심했고 일단은 들키지 않고 잘 지냈다. 그래서 속으로는 앤에게 관심이 남아있던 길버트는 복수심에서 앤을 무시했고 그 사실을 앤이 아는 것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나마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앤이 찰리 슬론을 계속해서 가혹하리만큼 매정하게 무시한다는 사실이었다. 이것만 빼면 모두 즐겁게 제 할 일을 하고 공부하며 겨울을 보냈다. 황금구슬 같은 하루하루를 꿰어 1년이라는 목걸이를 만드는 듯한 시간이었다. 애는 행복했고 열의로 가득했으며 모든 게 흥미로웠다. 배워야 할 것들과 놓치기 싫은 자리와 읽고 싶은 책들도 있었다. 주일학교 성가대에서는 새로운 곡을 연습했다. 즐거운 토요일 오후에는 묵사관에서 앨런 사모님을 만났다. 그렇게 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초록지붕집에 다시 봄이 찾아왔고 세상은 다시 한번 아름답게 꽃피었다. 그러자 공부에 대한 흥미가 아주 조금 떨어졌다. 학교가 끝난 뒤 남은 퀸스 입시 준비반 학생들은 창밖으로 친구들이 초록빛 오솔길과 나무가 우거진 숲과 방목재 샛길로 흩어지는 모습을 부럽게 바라봤고 상쾌한 겨울 내내 라틴어 동사와 프랑스어를 공부할 때 느꼈던 재미와 열정이 어쩐지 사라졌다고 느꼈다. 앤과 길버트마저 점점 흥미를 잃고 늘어졌다. 학기가 끝나고 반가운 장밋빛 방학이 시작되자 선생님이나 학생들이나 반기는 마음은 마찬가지였다. 스테이시 선생님이 지난 저녁에 아이들에게 말했다.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은 즐겁고 신나게 방학을 보낼 자격이 있어요. 밖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다음 1년도 잘 보낼 수 있도록 건강과 활기와 포부를 가득 채우도록 하세요. 입학시험까지 남은 1년 동안 마지막 결전을 벌이게 될 테니까요. 다음 학기에 다시 학교로 오시나요, 선생님? 조시파이가 물었다. 조시파이는 거리낌 없이 질문하는 편인데 이번 질문만큼은 다른 아이들도 잘했다고 생각했다. 모두 궁금했지만 물을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 다음 학기에 스테이시 선생님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소문이 한동안 학교 안에 파다했다. 선생님 고향 학교에서 자리를 제안해서 그곳으로 가기로 했다는 거였다. 퀸스 입시 준비반 학생들은 숨죽인 채
불안한 마음으로 선생님의 대답을 기다렸다. 네, 다음 학기에도 여기 있을 거예요. 다른 학교로 옮길까도 생각했는데 A번에 있기로 마음을 굳혔어요. 사실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과 너무 정이 들어서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학교에 남아 여러분과 만나려고요. 야호! 무디 스퍼전이 환성을 질렀다. 무디 스퍼전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 생각을 할 때마다 혼자 부끄러워하며 얼굴을 붉혔다. 아, 정말 기뻐요, 스테이시 선생님. 선생님이 돌아오시지 않으면 정말 끔찍할 거예요. 전 다른 선생님이 오시면 공부를 계속할 마음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애니 눈을 반짝거리며 말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애는 다락방에 올라가 교과서를 몽땅 꺼내 낡은 트렁크에 집어넣고 잠근 다음 열쇠를 이불 상자 안에 던져 넣었다. 애는 마릴라에게 말했다. 방학된 교과서에 손도 안 댈 거예요. 학기 내내 죽어라고 열심히 공부했고 기하학도 1권에 나오는 명제들은 모두 달달 외웠어요. 이제는 기호가 바뀌어도 헷갈리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건 지긋지긋해요. 여름 동안에는 마음껏 상상력을 펼치면서 보낼래요. 놀라지 않으셔도 돼요, 아주머니. 적당한 선은 지킬 거니까요. 하지만 이번 여름은 정말 즐겁게 보내고 싶어요. 제가 어린아이로서 보내는 마지막 여름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린다 아주머니가 그러시는데 제가 계속 이대로만 크면 내년에는 더 긴 치마가 필요하겠대요. 다리하고 눈밖에 안 보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긴 치마를 입으면 거기에 맞게 행동도 점잖아져야 할 것 같아요. 그땐 요정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게 될까 봐 겁이 나요. 그래서 올 여름엔 요정이 있다는 걸 마음껏 믿으려고요. 우린 전부 아주 신나는 방학을 보낼 것 같아요. 곧 루비길리스의 생일 파티가 열리고 주일학교에서 소풍도 가요. 다음 달에는 성교 음악회가 있고요. 또 베리 아저씨가 언제 한번 다이아나하고 저한테 화이트 샌즈 호텔에서 저녁을 사주신댔어요. 사람들이 호텔에서 저녁 식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제인 앤드류스가 작년 여름에 가봤는데 전깃불과 꽃 여자 손님들이 입은 아름다운 드레스를 보고 있노라면 눈이 부실 정도래요. 그날 처음으로 상류사회를 맛봤다면서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다음 날 오후 린드 부인이 마릴라를 찾아왔다. 목요일에 봉사회 모임에 나오지 않은 이유가 궁금해서였다. 마릴라가 봉사회 모임에 빠진다는 것은 초록지붕집에 무슨 일이 있다는 뜻이었다. 오라버니가 목요일에 심장 발작을 심하게 일으켜서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아, 그럼요.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예전보다 발작을 자주 일으키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의사는 흥분하지 않게 조심하래요. 그야 어렵지 않죠. 오라버니가 재미있는 일을 찾아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여태까지도 그런 적도 없었으니까요. 너무 힘든 일도 하지 말라는데 그건 오라버니한테 숨을 쉬지 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죠. 들어와서 옷 벗어요. 레이첼, 차 한잔 들래요? 그럼 그렇게 권하시니 잠시 들어갈게요. 처음부터 그냥 돌아갈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었던 린드 부인이 말했다. 린드 부인과 마릴라가 응접실에 편히 앉아있는 동안 앤이 차를 내리고 비스킷을 구워내왔다. 비스킷은 까다로운 린드 부인의 입맛도 만족시킬 만큼 부드럽고 하얗게 잘 구워졌다. 해질 무렵 오솔길이 끝나는 곳까지 배웅을 하는 마릴라에게 린드 부인이 말했다. 앤이 정말 야무지게 잘 컸어요. 마릴라한테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요. 요즘은 정말 차분하고 듬직해졌어요. 덤벙대는 성격을 고치지 못하면 어쩌나 늘 걱정했는데 잘 해내줬어요. 이제 무슨 일을 맡겨도 믿을 수 있답니다. 3년 전 내가 여기 와서 처음 그 애를 봤을 땐 이렇게 잘 자랄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세상에 그렇게 성질을 부려대는 모습을 어떻게 잊겠어요? 그날 밤 집에 가서 토마스에게 그랬더랬죠. 두고 봐요. 토마스, 마릴라 커스버트는 자기의 결정을 후회하며 살 테니까. 하지만 내가 틀렸어요. 정말 다행이죠, 마릴라. 난 실수를 하고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랍니다. 그렇고 말고요. 내가 앤을 잘못 봤어요. 하지만 그럴 만도 했죠. 그렇게 별나고 특이한 아이는 세상에 다시 없을 테니까요. 다른 아이들과 같은 잣대로는 그 애를 판단할 수 없어요. 3년 동안 발전한 걸 보면 그야말로 놀라워요. 외모도 그래요. 아주 예쁜 소녀가 됐어요. 저렇게 창백하고 눈이 큰 얼굴은 내 취향은 아니지만요. 나는 다이애나 벨이나 루비 길리스처럼 생기 있고 발그레한 얼굴빛이 좋아요.
루비 길리스가 정말 화사한 얼굴이죠. 하지만 왜 그런지 나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애니 외모는 좀 떨어져도 애니랑 같이 있으면 그 아이들이 평범하고 너무 꾸민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뭐랄까, 애니 수선화라고 부르는 6월의 하얀 백합이 커다란 붉은 작약들 사이에 피어있는 것 같다니까요. 잘 들었나요? 애니 6월의 하얀 백합화처럼 예쁜 소녀가 되었네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